탐사대는 부여를 출발했다. 낙화 말에 구들의 나루엔 50여 척의 놀이배만 왔다 갔다 할 뿐 전에처럼 돛단 배는 보이질 않는다. 밀물전의 강경에 닿으려면 부지런히 져야 한다. 하구에서 150리 떨어진 이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는다. 탐사대는 바닷물이 섞일세라 서둘러 수질 검사를 했다. 수온 27.1도, 용존 산소량 4.9 ppm. 여기서 탐사대는 말로만 듣던 강의 자정작용을 확인하게 됐다.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앞 골재 채취 현장에서 4.1 ppm까지 떨어졌던 산소량이 공주에선 4.5, 그 아래 탄천에선 4.6, 그리고 부여에 이르러서는 4.9 ppm으로 점차 늘고 있는 것이다. 대기와 호흡하며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받아들여 품 안의 생명체들에게 공급하려는 정성. 금강의 넉넉한 마음가짐에 대원들은 절로 고개를 숙인다. 수질 검사를 하는 동안 몇 차례 던져본 그물에서 탐사대는 뜻하지 않은 희귀어를 3종류씩이나 확인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 이름도 미호종계, 강주걱 양태, 된경모치로 모두가 특이하다. 이 종류가 그 코비투스라고 하는 종류는 동해안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그 골줄반에 톱니가 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전대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학술적으로는 특이한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미호천에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 지금 방금 여기 부여 백마강에서 잡혔습니다만은 이 금강 일대에 비교적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사실은 금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된경모치는 낙동강의 특산종으로 알려졌던 물고기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금강에서 잇따라 발견돼 앞으로 정확한 서식 분포와 그 생태를 밝혀내야 할 희귀종이다. 또한 강주걱 양태도 학계에 보고된 것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금강에만 살고 있는 특산종이다. 3종류의 물고기를 더 확인함으로써 탐사대는 지금까지 금강에 살고 있는 93종의 물고기 가운데 모두 54종의 서식을 확인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 탐사대는 한때 서해 일원의 수산업은 물론 충청 전라 지역의 상권을 거머쥐고 번창했던 강경포구를 찾았다. 1개성, 2강경, 3대구란 말이 나왔을 정도로 한때 우리나라 3대 시장, 3대 포구의 하나로 흥청거렸던 강경. 물산객주를 언제까지 보셨어요? 제가 81년도까지 그 배를 취급했습니다. 한창 때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한참 때는 배가 한 30척 내지 50척 이렇게 들어와서 이곳에 배를 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꽉 차 들어왔습니다. 주변 따라서 뭐 시장이나 어떤 그 점포들도 상당히 발달했었겠네요. 예, 이쪽의 점포는 전부 상가였고 또 저쪽 시내에도 활발히 이렇게 시가지가 형성됐었고 1931년도 3월 15일 날 대전 강경 남원이 한날 1시에 읍으로 승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황폐해 있는 곳이 우리 강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앙상하게 골격만 남은 어선과 수문, 쓰러져가는 저작거리의 상점들, 터질 듯 아리벤 황조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밀리는 인파 속에 만선의 기쁨으로 흥청거렸던 강경포구는 이제는 마치 전쟁을 치르고 난 거리처럼 적막하기만 하다. 그 많던 사람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곳 사람들은 강경이 퇴락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교통의 발달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은 바로 배가 아니었던가. 배로 물을 건너고 물건을 실어 나르지 않았던가. 강경은 우리가 금강을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금강과 그 운명을 함께한 금강의 엘리지이다. 강경읍의 서쪽 금강변 황산동에는 지금 다리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84년부터 공사에 들어간 이 황산대교는 내년에 완공되며 금강에서는 하구뚝 공사와 함께 대규모 토목공사다. 강경 주민들은 이 다리가 완공되면 교통이 불편한 부여 쪽의 농산물이 강경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강경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강변 100여 개를 헤아리던 모든 나루터가 그러했듯이 다리가 놓이게 되면 금강 하류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 황산나루도 사라져야만 한다. 논산의 광석들에서 강경을 거쳐 전라북도 이리와 전주 김제로 이어지는 호남 평야는 우리나라 제1의 곡창이다. 옛부터 이곳이 흉년이면 나라도 흉년이라고 했다. 이 일대의 관계시설은 역사나 규모에서 전국 으뜸이며 그 물은 모두가 금강에서 비롯된다. 농업용수뿐만이 아니다. 금강물은 전주와 이리, 군산 등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까지 수돗물로 만들어져 공급된다. 젖줄이란 말이 실감나게 들리는 곳이다. 탐사대는 강경과 논산의 수리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논산 가야곡에 효자고기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효자고기. 어째서 물고기가 효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탐사대는 그 길로 효자고기의 사진이 시작된 가야곡 효암서원을 찾았다. 효암서원기에는 조선조 성종 때 이곳에 효성이 지극한 강응정이란 선비 한 분이 살았는데 어느 날 병석에 드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선비로서는 건물로 돼 있는 게장국을 사러 나갔다고 적혀 있다. 엎지른 그 내 고기가 그냥 오미오미 뭐어서 그놈을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드린 게 즉 을문화라고. 예, 그래서 개국이 화해서 을문화가 됐다는 이런 사기가 있죠. 탑정저수지라고 하는 큰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내려갈 수 없게 돼서 그 검정망둥이 일부 올라왔던 것이 거기서 산란해서 거기서 올라와서 현재는 이제 검정망둥이 세력권을 형성했을 적에는 미러보담도 강하니까 거기서 그 검정망둥이 우세하다 이런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걸 뒤집어서 말할 때 그때에 그 강선비가 살아계셨을 때에 그곳에 만일 겨울에 얼음 속에서 월동하는 물고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미러가 아니겠느냐 아마 그런 추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은문어의 정체는 가야곡 계곡에 살고 있는 미러였다. 효자고기, 즉 미러는 금강위역을 통해 유일하게 사람과 인연을 맺은 물고기이다. 탐사대는 가야곡에서 탑정저수지에 막혀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착해버린 검정망둑이 미러와 사이좋게 살고 있는 것도 함께 확인했다. 그 물로 농사를 짓고 그 물로 밥을 지으며 그 물속의 고기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모여 사는 강, 바로 우리의 금강이 아닌가. 마지막 밤, 이 탐사의 마지막 밤을 맞은 것이다. 대원들은 말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말이 없는 것이 좋았다. 사위어가는 모닥불 속으로 마지막 밤은 쓰러져 간다.
자,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8월 22일 오전 7시 탐사대는 마지막 목적지 장을 향해 출발했다. 큰일을 해냈다고 전라북도 익산 곰개나루 주민들은 강변에까지 따라 나와서 탐사대를 배웅해준다. 멀리 하구뚝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제 3분의 1 정도밖에 진척되지 않았지만 검강이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의 공사다. 이 뚝이 생기면 자동차는 물론 기차까지 군산으로 연결된다. 또 바닷물이 차단되므로 하구 일대 농경지의 염해 방지는 물론 충남과 전북 지역의 농업, 공업, 생활용수 공급이 크게 좋아지게 된다. 이 뚝에서는 특히 물고기들의 왕래를 위한 어도가 함께 마련된다. 바다같이 넓은 강을 막는다니 새삼 인간의 의지가 돋보인다. 미호천에서 크게 악화된 수질은 공주와 부여를 거치는 동안 강의 자정작용으로 다시 회복돼 강경에서는 수온이 26.8도, 용전 산소량이 5.3ppm이었다. 그러나 강경 이후부터는 밀물과 썰물이 강물과 뒤엉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탁해지며 수질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강경 20km 하류인 곰개나루는 수온 26.5도, 산소량 3.7ppm이며 25km 하류인 서천군 한산면 앞은 수온 27도, 산소량 3ppm이다. 검강 하류 일대에서는 오래전부터 내수면어업이 활발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강에서 고깃배를 만나기가 어렵다. 이곳은 한때 바다와 강을 오가는 숭어, 농어, 황복어, 뱀장어의 보고였으나 요즘에는 거의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어민들은 한결같이 상류에서 더러운 물을 흘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류 지역에서 살고 있는 탐사대로서는 할 말이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강은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강이 있는 까닭에 우리가 음료수를 들 수 있고, 강이 있는 까닭에 우리가 공업용수를,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강이 말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활은 하루아침에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그 고마운 존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까닭에 돌을 던지고 유리 조각을 집어넣고 쓰레기를 버리고 심지어 공장 폐쇄를 벌이지 않습니까? 가정하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보는 강의 오염을 가져오게 되고 강을 못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희생을 받습니까? 종어 얼마나 맛이 있으면은 아주 으뜸가는 고기 종어라고 했겠습니까? 그 종어가 여기서 자취를 감춘 것도 오래됩니다. 또 그 외에도 얼음치가 지금 전멸 직전에 있고 베가사라는 물고기도 요새는 찾아볼 수 없게 됐고 꼬치동작이라는 것도 여기서 기록이 됐는데 이 금강에서 없어지고 아마 우리 후배들은 역사에 남은 그 없어진 종 하나하나를 따져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가지고 올 수 없는 것은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일이 있더라도 기어코 복구를 시켜놓고 말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금강은 제 모습을 찾게 돼서 현재 93종이라고 하는 종이 완전히 보호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상의 물고기가 여기서 안락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후배들은 금강을 보고 이런 말로 표현을 하리라고 난 예상을 합니다. 금강이 살면 우리도 살고 금강이 죽으면 우리도 살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금강이 살면 우리도 살 수 있고 금강이 죽으면 유역에 사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치를 하루빨리 깨달아서 금강을 보호해야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금강에 어디가 살아있고 어디가 죽어간다는 말은 이제 필요 없다. 우린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오지 않았던가. 오직 금강은 살아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갑천과 미호천의 죽은 물을 반드시 회생시켜야만 한다. 아니, 강은 하수를 흘려보내는 곳이란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또한 골재 채취도 이젠 그 장소와 방법을 심각하게 제고해야 하며 물고기들의 씨를 말리는 불법 정치망도 하루빨리 금강에서 몰아내야 한다.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금강은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장항을 300m 앞 코앞에 두고 탐사대는 밀물에 말렸다. 아무리 저도 뒤로 밀리기만 할 뿐 앞으로 나가질 않는다. 할 수 없이 수렁 같은 뻘을 따라 뗏목을 끌기로 했다. 끌어서 안 되면 머리에 이고라도 가야 한다. 이곳에 도착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겼으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왔던가. 가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가야 한다. 금강과 함께 계속 가야 한다.